캠페인 진행했던 내용들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희가 1주차 과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1주차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와이어프레임으로 프라이머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그 노코드 툴로 와이어프레임 만들어갖고 홈페이지를 랜딩 페이지 혹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고객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 폼은 엑셀에다 구글 시트에다 던지고 던져서 쌓여 이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 이메일 정보가 쌓인 그 내용을 저장하고 저장된 것들을 브레이브라는 뉴스레터 자동화 툴에 그 메일 리스트를 던져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템플릿을 제공하거나 오토플로우를 제공해서 자동화된 메일 전개 그리고 메일 전개라면 환영 메일 뭐 서비스 안내 메일 잘 사용하는 고객의 그 서비스 사용 안내 베스트 프랙스 안내 이런 메일을 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을 했는데 오늘은 주로 얘기하는 게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캠페인이나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지표, 이 지표가 꼭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나 여러분의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의 서비스에 사용하는 여러분들 서비스의 생산성 혹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KPI 혹은 매트릭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선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너무 재밌는 것들을 오늘 이번 주에 찾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 한 번만 좀 얘기를 드리고 요 캠페인 플래닝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재밌는 과정을 찾아왔다고 같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비스 플래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좀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케팅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니까 우리 고객이 어딘지, 우리 고객이 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인지, 10대의 여성분인지, 20대 남성분인데, 30대 후반의 남성분인지를 판단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20대 초반까지 인스타그램, 그래서 30대 후반, 40대는 페이스북, 뭐, 요새 뭐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강의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 이렇게 타겟층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고객이 있는 그 공간에 소셜미디어 공간에 따라서 거기도 포션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혹은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면 서비스 페이지를 만든다면 서비스 서치 엔진 옵티마이저에서 어느 검색어를 쳤을 때 우리 홈페이지로 랜딩하고 서비스 페이지를 랜딩할지 키워드 검색어를 등록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플래닝은 우리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10대 여성분들한테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투, 그들이 사용하는 컨텐츠 잘 쉽게 설명하는 단순히 지난번에 뭐 히어로 섹션이나 뭐 패스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섹션의 그 카드처럼 카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쌓는 그런 홈페이지 구조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제일 상단에 이미지와 서비스를 잘 설명할, 제품을 잘 설명할 이미지와 그 간략한 한두 줄짜리 그 설명,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 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어떤 것들을 당신이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뭐 음식이라면 맛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너무 재밌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해준다고 하는 거고, 그걸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메일을 보내야 될지, 광고를 해야 될지, 타겟을 해야 될지, 뉴스레터를 보내야 될지, 뉴스레터를 보낸다면 기존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이라면 저희 서비스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사용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인지,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고객인지, 이렇게 타겟팅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퍼포먼스 분석, 그건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어, 이게 세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성과 분석이 이 마케팅 혹은 이 전략이 이 나에 대한 액션 혹은 이 프로젝트가 제품에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알리는 거, 즉 브랜딩에 대한 건지,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건지,
이 서비스를 즉 구매하게 하는 건지. 그럼 구매하게 한다면 매출이 상승돼야 되는 거고, 서비스를 안내를 하면 더 자주 사용하고 더 많이 들어와서 이 서비스를 사용할 거. 재구매, 재사용, 일주일에 3번 이상 로그인하고 사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전반적인 성과 관리, 사용자에 대한 목표 관리,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상상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템포 쉬어가 없는 것들로 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챗GPT나 클라우드 그리고 퍼플렉스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우리가 들어간다면 로그인을 하고 가면 기존에 어, 우리가 사용했던 여기에서 BTS 기반의 뭐 이렇게 이런 이게 지금 프롬프트라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커피 가게 매출, 비용, 수익에 대한 것들을 만들고 있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매출, 비용을 정리해 나가면 좋은지, 시간의 흐름으로 표기해주고, 이것들을 일별, 주별, 월별 집계하고, 이런 표에 대한 화면을 만들려고 해. 이걸 지금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 클라우드가 요새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커피 가게에, 커피숍에 재무관리 프로세스 이렇게 풀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코드도 나오고요. 여기 지금 보면, 실제 화면에 대한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대시보드를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주고, 여기 안에 데이터가,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준 거고, 심지어 여기 코드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리액트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 코드, 인풋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해요. 요거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프롬프트를 누가 잘 사용하는 것들을 예시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더라고요. 프롬프트 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 제가 공유 드릴게요. 프롬프트 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용한 방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노하우를 담아서 누군가가 이런 프롬프트를 모아놓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프롬프트 베이스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분류나 메뉴 선택해서 핫했한 거, 뭐 최근 거 아주 뭐 유명한 핫 아이템들, 뭐, 최근 올라온 거, 여기 보면, 요건 다 이미지거든요. 난리나 미드저니 같은 거 이미지고, 챗GPT 같은 것들, 프롬프트에서 다른 거, 스테이블 디퓨전 이것도 좀 이미지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 뭐, 3D 액세서리, 뭐, 광고, 그림들, 아트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여기가 보면 얘네들이 등록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등록해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스토어 같아요. 그래서 매일 5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올렸던, 어, 자기 소개, 이걸 올렸던, 프롬프트 올린 사람의 소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런 엔지니어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롬프트 베이스 닷컴 들어가시면, 요런 그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잘 된 것들, 최근 것들, 핫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있었고요. 제가 사실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안 드렸는데, 허깅 페이스에 지금 플럭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그 프롬프트인데, 요걸 한번, 그림 이미지입니다. 근데 속도는 제가 해봤더니 좀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밑에 이제 이렇게 테니 astronaut hatching from the egg and the moon. 사실 지금 스테이플 퓨전 같은 것들도 그렇고 지금 소라 같은 것들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소라처럼 어 진짜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소라 브리트인가요? 이 정도의 퀄리티는 지금 나오는 거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 퀄리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로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긴 지금 1분짜리라고 하는데 보통 1분은 아니고 한 10초 정도나 5초 정도 나오는 것들은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 이게 만들었는데 Beautiful Korean Lady에서 했는데 이 정도면 너무 AI처럼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이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AI가 만든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어색하거나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것 중에 플렉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 그리고 화면을 어,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얘는 얼굴하고 그 쉐입을 좀 디파인하고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익스트림 클로즈업 그 타이거 그 호랑이 눈을 아주 그냥 극대화해서 가까이 붙이고 그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샤프 포커스인데 여기 지금 눈에 대해 포커스 눈과 칼라를 포커스하는데 여기 지금 글씨를 플럭스라는 것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하는 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AI 노 코드. 다른 건 그대로 놓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뒤에 있는 이미지는 조금 바뀌죠. 호랑이 눈에 대한 조금 바뀌는데, 이 글씨, 들어가는 글씨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고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아, 이게 뒤에는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영어로 해야 되는. 그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이 정도면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미지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얼굴의 표정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 디파인하고 내가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내용을 대부분 이미지 자체를 아예 그냥 AI가 만들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리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혹은 폰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폰트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지금 strong, the visible texture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그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텍스처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좀 너무 안 이쁜데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진짜 끝내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 명의 여성인데, 여긴 지금 바디슈트를 입고, 그 퍼플 헤어, 이거 지금 머리 색깔 하나하나를 네 명의, A는 퍼플 헤어, 두 번째는 화이트 뱅 헤어, 그러니까 조금 기른 머리, 이거 지금 오렌지색, 그리고 뒤에 네온 사인, 라이트,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걸 하면 사실 이미지나 그러니까는 옷은 좀 바뀔 수 있는데 물론 표정도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그 사람이 있는 이미지 생성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폼이 나요. 이게 지금 가끔씩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보통은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나온
이미지, 즉 사람이 있는 이미지를 거의 그냥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에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프롬프트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명의 여성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 게 진짜 많이 없거든요. 요거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남자인데, 다크 헤어고, 검은색이고, 어두운색이고, 그러니까, 레드 선글라스, 를 꼈고 그 라이트 그레이 슈트를 입고 이것도 지금 여기서 그뭐 시어러스 익스프레스 이렇게 조금 약간 그 경직된 혹은 아주 심각한 얼굴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딱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여기 그레이 슈트인데 이거 지금 보면 그레이 슈트 말고 티셔츠 티셔츠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이 이미지는 그대로 놓고, 물론 얼굴이나 안경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옷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슈트였는데, 양복이었는데, 지금 티셔츠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티셔츠, 어, 어,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티셔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숫자가 나오나 모르겠네. 아,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거 지금 보셨어요? 이 파타고니아 티셔츠로 바뀌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고서, 와, 이거 디자인 이 정도 나오면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다시 여기 지금 그레이 슈트로 바꿔볼게요. 지금 파타고니아 티셔츠인데, 그레이 슈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양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양복으로 나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약간 조금 어색하기는 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사람은 고정이고, 선글라스도 바뀔 수 있고, 옷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거 거의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 자체를 이 AI가 생성해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끼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지금 이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이 정도면 스테이블 퓨전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보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지금 뷰티풀 코리안 거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자연스러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생성도 꽤 쓸만한 그 수준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렇게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써보신 분 계세요? 다른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이나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업그레이드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드전이나 스테이프전이나 오픈아트 이렇게 써보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림의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잘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고서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시 우리 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고객이나 신규 고객 광고를 할 때는 이 그 고객별로 혹은 타겟별로 세그멘트를 나눠서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신규 고객은 어디서 뭘 관리하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고객을 관리할 건지, 홈페이지에 들어온 이후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행동을 관리할 건지, 단순히 고객의 행동, 로그인이 아니라 구매, 어떤 상황에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지, 구매자가 몇 명인 거, 즉 매출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건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서 이탈이 너무 많거나 어떤 페이지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그 이탈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로그 아웃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탈이 많은지, 그러면 그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혹은 앱이라면 그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이탈되는 그 페이지, 그런 부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컨텐츠를 바꾸고, 컨텐츠를 바꿨을 때 실제로 그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캠페인을 하거나 그 서비스를 오퍼레이션 할 때 이런 한 네 가지의 단계로 분석을 하게 돼요. 첫 번째,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7,777명이 들어와서 그 다음 단계 서비스 페이지를 방문하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혹은 메인 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코스로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는, 이건 지금 사실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되게 높은 편인데, 사실은 우리 서비스를 알고 우리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약 그 7,700명 중에 840명, 약 10% 조금 넘게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보통 그뭐 게임 같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서비스는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재미있는 뭐 아이템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별이나 뭐 모래나 뭐 어떤 아이템을 모으는 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 10% 정도면 잘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임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비스면 이렇게 이탈률이 꽤 높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탈률을 지금 예를 들어서 90%인데 90%가 되는데, 여기서 20%를 높이기 위해서, 즉 90%가 이탈이 아니라 70%가 이탈이 돼서 30%가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서비스 활용이나 서비스 구매까지 얼마만큼의 그 고객의 컨버전,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이탈률이 높은 페이지에서 이 컨텐츠를 바꿔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마케팅 캠페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실 여기서 보면 드랍오프, 즉 여기서 이탈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서 90%, 여기서 41% 되는데, 여기서 20%, 여기서 10%만 줄여도 이 지금 서비스 활용으로 오는 사람이 지금 3배는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150, 그러니까 한 여기서 지금 7,000명에서 한 2,000명 넘어오고, 2,000명에서 한 1,500명 넘어오고, 1,500명에서 한 800명이 구매한다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구매율 혹은 서비스 활용률이 될 거라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컨텐츠, 어떤 캠페인,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클라비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보면 리뷰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여기 보면 이 리뷰나 설문조사 했을 때 여기 보면 그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거, 실제 장바구니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그 구매까지 연동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제품을 주로 그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어, 그 만약에 제품을 오더했다가 캔슬을 할 때는 어떤 상품들이 주로 취소율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그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목적에 대한, 즉 목표 관리 혹은 성과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하고, 그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구매를 높이는 거,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타고 그 구매를 하게 되는지, 장바구니에 넣게 되는지,
요거는 어떤 상품들이 주로 장바구니에 많이 담기는지, 요거는 어떤 상품들이 주로 그 구매 후 취소가 되는지, 요 자체를 보면 그 다음에 액션들이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취소 상품이 많네? 그러면 상품 자체가 너무 우리가 구성을 잘못했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뷰, 요게 뭐 만약에 취소 상품이 있다면 왜 취소를 하셨나요? 주 이유가 뭔가요? 재구매를 하기 위해선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제공하면 될까요? 그래서 취소가 됐다면 다른 사이트에 더 저렴한 상품을 발견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충동 구매를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세 개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혹은 한 개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세 개를 숫자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들을 통해서 원인을 판단하고, 그 원인을 통해서 그 구매율을 취소율을 낮추거나 구매율을 높이거나 장바구니 구매율을 높이고 장바구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가 보기에는 24시간 안에 혹은 48시간 안에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들이 구매가 안 되면 구매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구매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 장바구니에 넣고 뭐 6시간이 지나 혹은 장바구니에 넣고 3시간 지나면 그 헤이 형 너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이 있긴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볼래? 아니면 그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은 6시간 안에 혹은 12시간 안에 구매하면 10% 할인권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거를 구매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여기에 이제 뽕 띄워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팝업 같은 거나 푸시 메시지를 보내서 아, 그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긴 걸 잊어버렸구나. 장바구니에 담겼는데 왜 구매를 안 하는구나. 구매를 했을 때는 어떤 이유고, 구매를 취소했을 때는 어떤 이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장바구니 구매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봤을 경우는, 너 이번 주에 혹은 지난 3일 이내에 이런 상품을 검색해봤네요. 이런 상품은 지금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신에게만 10% 할인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친구를 초대하시면 10% 할인을 당신뿐만 아니라 친구한테도 같이 그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이벤트를 본 거는 지난달에는 이게 10,0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만 특가로 8만 원, 8천 원에 20% 할인된 8천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고객 행동 분석까지 해서 구매를 하고 어, 했을 때 실제로 이런 캠페인이나 고객의 행동 분석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구매율이 늘었는지 그래서 구매 수 곱하기 객단가 하면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연결돼서 아까 그 앞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지금 반지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그냥 단순히 반지를 사람이 끼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원래 얼마였는데 20% 할인돼 원래 10,000원이었는데 8,000원 지금 20% 할인돼 8,000원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금 반지를 요거가 매칭된 옷하고 같이 이거를 여기다 뒤에다가 사진을 넣는지 했을 때 A, B, C의 경우에 얼마만큼 구매율이 높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든가 예전에는 뭐 폰트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버튼을 크게 하는지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옷 입혀본 거 그리고 사진만 넣은 거 그리고 실제 가격에 대한 할인 문구까지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사이트를 해서 어떨 때 A/B 테스트를 했을 때 이걸 A/B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A/B 테스트를 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액션이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메일 마케팅, 소셜,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모바일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행동 분석을 하고 리뷰 분석을 하고 서베이 분석을 했을 때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이렇게 어, 캠페인이나 마케팅 그리고 광고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다음에
캠페인을 하는 플랜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적용했던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저희 케이스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I 노코드 케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혹은 AI 노코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새로 오픈하는데요. 여기 보면 오브젝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가설이에요, 가설. 랜딩 페이지에 혹은 서비스 이벤트 페이지에 사용 후기가 있다면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하단에 나오는 게 효율적인가 라는 이 가설인 거죠. 그러면 단순히 사용 후기가 이 서비스 사용했어 뭐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누가 썼는지 지금 그 회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담당자가 썼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겠죠. 사람이 이걸 사용해서 어떤 베네핏이나 시너지를 얻었던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 안에 페이지의 상단에 사용 후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어, 베네핏 혹은 시너지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 이벤트 내용까지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 사용자 참여, 컨버전 레이트 혹은 리텐션 레이트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가설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캠페인에 대한 방향, 방법을 한 거죠. 여기에 뭘 넣냐면 How indicate change when we experience results?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성공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경험을,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았을 때도 사실 경험이 필요하고 실패에 대한 인사이트도 필요하고 성공했을 때 우리는 다음 액션으로 뭘 해야 되는지 만약에 고객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 넥스트 아이템, 넥스트 액션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이벤트 내용을, 여기 이벤트 내용, 이 목표에 대한 것들, 사용자 후기 중심으로 고객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 변경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크로스가 됐을 경우, 혹은 바잉 포인트가 높아졌을 경우, 혹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높아졌을 경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판단해서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방법이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다른 액션과 그거를, 성과를 담보하는 KPI하고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지 이게 매출에 연계되는지 제품의 서비스 향상에서 어,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신규 서비스를 안내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인지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화된 목표와 그게 잘 됐을 경우, 잘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PM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자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디자인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데이터 분석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는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화돼서 저희가 이 A/B 테스트나 캠페인 하거나 마케팅 하거나 할 때,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명확한 목표 관리, 그리고 행동 관리, 그리고 이후에 레슨 앤 런들, 뭐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저희만의 방법인데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모두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목표 관리 혹은 성과 관리, 매트릭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 단계별, 사이트별 인사이트 분석을 하고요. 요걸 보통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분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IP가 나오기 전에 보면 로그인하고 이 사람은 어,
검색을 하고, 그,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비스 해본 거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라고 말씀드린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그인하고 그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서비스의 과정이 뭐 기초, 중급, 고급이 있다면, 그 고급 중에, 그래서 뭐 음악으로 학습하는 거, 아니면 레스토랑 케이스, 아니면 뭐 호텔 예약,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검색어를 통해서 서치하고 그걸 찾고 코스웍을 하는 거예요. 코스웍을 여기 보면 비기너 기초 과정을 1시 15분에, 그러니까 1시에 로그인해서 1시 1분에 검색하고 1시 5분에 기초 과정을 했고 전체 9개 과정 중에 뭐 4개 과정을 진행했고 실제 그 중에 프랙티스하고 그래머 과정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 어 5분에 그러니까 1시 5분에 요 과정을 시작해서 1시 15분에 어 이탈했다. 이런 내용들이 고객의 행동 분석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고객의 프로퍼티 즉 고객 유저 프로파일 통해서 언제 가입했고 그 모바일 버전 사용 모바일 버전 뭐 아이폰 13 미니라든지 IP 체크하면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뭐 이런 나이와 뭐 남성 여성 성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유저 프로파일 이게 지금 뒷단에 백오피스에 남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했을 때 전에 홈페이지에 이쪽은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왔는지 웹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이제 뒤쪽에는 백엔드 데이터 즉 그 모바일 앱으로 하면 뭐 파이어베이스에 이제 고객 백엔드 데이터가 쌓였을 때 이런 행동 분석이나 고객 서비스의 사용 분석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개, 그 개별 케이스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환영 메일에 대한 프로세스, 상품 페이지를 보고 왔을 경우에 다른 상품을 안내하거나 번들 상품을 안내하거나 친구 초대를 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거나 아니 아까 이제 장바구니 담겼는데 3시간 이상 미결제에 대한 고객들한테는 뭐 3시간을 기다렸다가 폰을 보낸다거나 3시간을 기다렸다 배송비 무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이벤트나 꼬시는 어떤 아이템을 고객한테 던져서 장바구니 담긴 거는 결제하게 한다든지 구매했던 상품이 헤이 형, 너 3개월 전에 어떤 커피를 구매했는데 지금 10% 다운됐어. 가격이 다운됐어. 구매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레코멘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좀 캠페인에 너무 그 오리엔티드에서 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금 젠 AI나 지금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 그 클릭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프로젝트 관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 회사는 팀즈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얘가 어, 이게 안 나오네요. 먼데이를 한번 들어볼까? 잠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서비스 안내 화면이 별로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뭐 아사나 프로그램인데 여기 지금 칸반보드로 어, 새로 요청된 내용들, 그리고 내가 어사인된 프로젝트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지금 리뷰나 아니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것들, 완료된 것들, 뭐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기 지금 일정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 프로젝트에 인게이지먼트 된 여러 팀원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14명이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우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챗GPT가 아니라 챗GPT의 이 프로그램에 챗GPT가 들어오거나 클라우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8월 7일 오늘 내가 챙겨야 되는 일이 몇 개가 있어. 리스트해줘. 그리고 내가
그 내가 한 일과 아직 못한 일을 구분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안에 내가 인게이지먼트 된 거, 일정,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완료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왔더니 나왔어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걸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건 스윗이라는 툴인데 그 똑같이 이제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지금 슈퍼웍이라는 것들을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킬게요. 너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혹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알려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챗GPT도 내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 들어가서 여기 보면 무슨 이 챗GPT 기능을 사실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챗GPT 기능이지만 내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지금 업무를 여기에는 이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로그인해도 내 일정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내가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얘가 알지도 못하고요. 이걸 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협업 툴에 이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한번 예, 몇 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예.
이거 보셨나요? 이게 지금 어저께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거 시연하는 거를 봤거든요. 지금 챗GPT가 이 정도로 그 어드밴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파워풀할 것 같거든요. 파워풀한 그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챗GPT로 어떻게 단순히 프롬프트를 넣어서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이런 거 챗GPT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사실 또 여기서 더 한 단계 어드밴스 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 방법, 챗GPT로, 퍼플렉스티로, 클라우드로 이 일을 할 때 초벌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과 방향과 목차와 전체적인 내용을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전문적 영역,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나 홈페이지 만드는데 내가 혼자 만들고 우리 팀한테 혹은 주니어 혹은 우리 담당자한테 일을 시켰을 때 솔직히 이렇게 빨리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홈페이지 뭐 만들 때 한 일주일씩 걸리고 시안 만들 때 그리고 뉴스레터도 만든 거 한 2, 3일 걸리는데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1분 만에 5분 만에 만들어가지고 그 방향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다 만들어 놓고 80% 90%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 20%를 채우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뉴스레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시간을 줄이고 초안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그리고 팀원,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전담케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아까 조금 전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내가 일하는 방법,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원하는 아웃풋, 원하는 답변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더 한 단계 또 뎁스가 진보된 오늘 그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을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케이스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적용된 거고 올해 말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여드린 거거든요. 챗GPT가 예전에 구글 나온 것처럼 단순히 검색하고 옆에 비서처럼 앉혀놓고 이런 질문과 답변과 문서를 초복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나의 일정, 나의 진행되는 프로젝트, 내가 인게이지먼트한 프로젝트 태스크, 그리고 진행사항,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이슈,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여러분들 진행되는 개발 스크립트 혹은 개발 소스를 놓고 이거 가지고 리뷰를 해줘. 그 리뷰해준 거 혹은 체크리스트 해줘. 이건 펑션 테스트를 해줘. 이런 것들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붙어서 지금은 했는데 이거를 리뷰나 체크리스트나 펑션 테스트를 먼저 한번 여기서 해보고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더 넣어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리뷰를 하면 서로 피어 리뷰를 하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플로우를 개발자들이 만약에 진행되고 운영하신다면 너무너무 시간과 비용과 여러분들 노력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것도 링크를 드릴 텐데, 조시라고, 예, 이 친구도 여기에 와 있는 이쪽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스윗이라는 솔루션의 대표예요. 여기도 저랑 2016년도에 같이 와가지고 엄청 고생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도, 클라우드도, 퍼플렉스티도 되게 많은 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쓸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말, AI란 말,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이 진짜 이제 쓸만한 기능이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지금 5분밖에 안 계셔서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진행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지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진님, 지훈님 혹시 어떠세요? 편하게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실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아마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고민하고 아직 오픈되지 않고 내부에서 스터디하는 그런 프랙티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와,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베이에리에서 있는 어저께는 깃허브의 AI 쪽 그 담당 부서 시연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아,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되게 뿌듯했던 장표이긴 한데, 요거 캠페인 단계별 액션 태스크 그 고객의 생명주기, 고객 커스터머 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입, 상품 페이지, 장바구니 단계, 구매 완료시. 가입했을 때 환영 메일 보내고 상품 페이지를 봤을 때는 상품 추천하거나 장바구니에 담겼을 때 쿠폰 발송을 하거나 구매 완료했을 때 구매 완료 안내, 인보이스, 영수증 그리고 사용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반복 재구매 해야 될 아까 커피라든지 아니면 뭐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한 한도가 지났을 때 이거 지난 한 달 전에 그 커피를 구매했는데 지금쯤 구매할 것 같아. 그러면 서비스 아이템 비슷한 것들을 다시 한번 메일로 보내서 한 달 전에 이거 샀네 혹은 3주 전에 이거 샀네 지금 구매하면 원 플러스 원이야 뭐 이렇게 서비스 안내해서 재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서비스 재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VIP라면 뭐 VIP 등록됐으니 쿠폰을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마일즈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월간 3회 이상 구매했다거나 월간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어떤 베네핏인지 뭐 이런 거 알리는 뉴스레터 마케팅 캠페인 푸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 인게이지먼트 몇 개 또 실습을 해보고 기억을 리마인드를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서비스 페이지가 있고 이 서비스 페이지 안에서 캠페인이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조금 더 이뻐졌거든요. 예, 이렇게 저희가 좀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조금 더 이뻐지고, 예,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15개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더 훨씬 더 많아졌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런 거, 이런, 그거 났네. 지금 이게 어떤 거였죠? 요거 한번 해봐. 인포메이션 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호텔이나 부킹 사이트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 상품은, 이 상품은, 이 상품은 뭐, 지금 상품은 15명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구매를 위해 구매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있어요. 이 노켓은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는 이제 이미지 들어가고 이미지 뷰라고 트리거는 되고 디스플레이는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브랜딩은 백 업데이트고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뜨는 건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왜 왔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실행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만든 게 맨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끄고 지금 요게 아까 보여드린 실행한 이 상품은 15명이 함께 보고 있어요. 여기에 적용이 됐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음, 안 될까요? 음, 이게 적용됐는데, 그죠? 어, 음. 아, 2초 기다려서 하는데 2초 기다리지 말고 바로 뜨는 걸로 바꿀까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상단에 살짝 보였다고요? 제가 탑에다가 했나요? 아, 잠깐만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탑에다 했네요. 버텀에다가 플로팅. 이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밑에만 보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원래 제 밑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위에 떴다고 하네요. 아, 요렇게.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플로팅이라고 해서 요 지금 이미지를,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아예 가리고 하는 건데, 플로팅 말고 그냥 디스플레이를 그냥 버텀으로만 해요. 어떻게 바뀌나? 또 안 보이네. 제가 못 보는 건가? 네네. 플로팅. 플로팅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어, 위에 이렇게 상단에 뜨겠죠? 여기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 홈페이지를 가리는 것보다 이렇게 플로팅 배너라고 해갖고 아예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지금 이거는 폰트고 컬러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끄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음, 이게 뭐였죠? 아, 여기는 꽤, 꽤 안내팀에서 음, 코드.
뭔가요? 네,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초 기다려서 나오고, 디스플레이는 오른쪽 중간 업데이트하고, 그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초 기다려서,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지금 오타 있으면 고쳐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만약에 그 개발자한테 요청했는데, 실제는 개발자한테 요청해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해보고, 2초 기다려서, 여기 지금 오타가 없어졌죠?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끄고, 새로 무엇을 만들어볼까요? 네, 쿠폰 코드,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음, 음, 지금, 이래요. 이렇게. 네, 음, 20, 예, 그러면, 어, 아니면 그냥 클릭해도 되겠다. 클릭, 해서 밑에 이제 바이 디즈인게지가 보기 싫으니까 그거는 끌게요. 그래서 끄면 꼭 항상 여기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실행시켜주면 여기에 이게 지금 뭐 왼쪽에 이걸 가리는데 오른쪽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지금 내용을 디스플레이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중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냥 오른쪽 중앙. 예.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거 말고 뭐를 해볼까요? 팅가 나왔는데. 어떤 것을 해볼까요? 이모지 피드백으로 받은 데이터는 어디에 쌓이나요? 네, 잠깐만요. 지금 보면, 어, 여기 지금, 이 지금 각각의 캠페인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캠페인별로 있으면 이 캠페인별로 여기 스태티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임프레션 지금 8월 7일 세 번 클릭된 거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간 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으면 이게 클릭이 쭉 나온 거고, 사실 구글 어널리틱스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서, 얘가 이제 일정별, 뭐, 최근 7일, 최근 30일,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 데이터를 내리거나 올려서 비교 분석하게 하기에, 저희가, 로그 데이터를 내리거나 올리게, 그거는 해놓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 이게, 요 쿠폰에 대한 거, 아, 쿠폰에 대한 거 말고, 여기 지금, 아까, 인포메이션 바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6번 임프레션 있었고, 뭐, 한 번 마우스 오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 한 번, 뭐, 이렇게. 이게 신규 서비스 뭐 동영상 안내,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지난주에 했는데 없네요. 예. 어, 뭐였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여기 지금 위에 두 개인데, 요거는 지금 실제 이렇게 임프레션하고 뭐 와서 뭐 여기 데이터들을 쌓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자체에도 통계값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거 지금 전체 임프레션, 마우스 오버, 뭐 CTR 컨버전, 홈 서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커스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최근 한 달, 뭐, 3개월, 뭐, 지난달, 어제 대비, 지난주 대비,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적용하면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요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CSV나 JSON이나 PDF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통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통계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보스한테 분석 보고하기 위해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만들 때 쓰는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어널리스트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믹스 패널이라든지 앰플리튜드라든지 데이터 어널리티스가 보실 수 있는 사실 마케팅만 본다면 이것도 부족하고 뭐 구글 어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패널이나 아니면 암플리튜드 같은 아, 그런 전문 분석 툴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런 데이터를 이런 화면들을 이렇게 뭐 채널별로 본다든가 담당자별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보고 실제 뭐 서비스별로 본다든지 그 캠페인별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 이번 달 첫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본다든지 실제 이제 앱 로그인에서부터 페이먼트까지 한 것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이상 쓴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러 가지 그 화면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어떤 플로우로 들어가는지 총 몇 명 정도가 이번 주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보시려면 아까 이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 데이터만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문적인 툴, 믹스 패널이나 앰플리튜드 같은 음, 앰플리튜드 같은 화면에서 이 앰플리튜드가 아닌데 네, 앰플리튜드 여기 이 툴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 분석, 활성화 분석, 캠페인 분석, 뭐 컨버전 분석, 더 구체적인 이렇게 고객 행동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프로덕트의 더 딥다이브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간별로
어디서 더 많이 사용하고 어디서 이탈률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펑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그 사용자 분석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통계 분석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회사에서 만든 비즈 인게이지먼트란 노코드 기반의 캠페인 마케팅 분석 툴을 활용하는 방법,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을 몇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진- 그런 그 데이터 활용 분석할 때 이것도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캠페인을 할 때, 뉴스레터를 보낼 때, 월간 뉴스레터가 있고, 시즌이나 분기별, 그리고 생일자,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관련된 특별한 마케팅 이벤트가 있다면, 요것들을 이런 아이템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캠페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어떤 이 캠페인 제목, 그 카테고리는 뭐 스페셜 이벤트인지 아니면 시즌 이벤트인지 아니면 뭐 여기에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소셜 이벤트라면 소셜 이벤트에서 인스타그램인지 소셜 이벤트에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 그 요새 스레드 뭐 이렇게 다른 그 각 그 채널별로 할 수도 있고 캠페인에 대한 설명 여기 발렌타인 이벤트라든지 스페셜 이벤트 여기 지금 비기너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이제 한 거고 이걸 한 담당자들 뭐 지금 진행했을 때 하다가 망한 것도 있고 하다가 잘 된 것도 있었고 진행 중에서 망한 것도 있고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인프로스도 있고 라스트 그러니까 실제 했는데 효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뭐한 시간 만에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정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어셋이라고 해서 여기 실제 이렇게 그 이미지를 사용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엑스타그램 같은 이미지와 컨텐츠와 그 사용 문구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어셋도 관리할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자라든지 이걸 만드는 디자이너의 컨셉, 그리고 실제 그 이미지가 어떤 것들 사용했는지, 그리고 담당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캠페인이 진행했는지, 여기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들 관리해서 볼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실제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면 6,000부를 썼는데 3,600명이 클릭한 거는 사실 이거 망한 거거든요. 그 광고 집행, 마케팅 집행 망한 거고 이렇게 7,500부를 마케팅 캠페인 광고 집행을 했을 때 14,538. 이거 그 상대적으로 얘는 3,600명밖에 안 왔고 얘는 14,500명이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혹은 서비스 페이지에 도달했다면 이 내용에 대한 효과 분석 앞으로는 이 내용으로 잘해야겠다. 그리고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컨텐츠는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했고 그 결과는 얼마나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 6,000부를 광고를 집행했을 때 3,000개 안 됐으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좀 뭐 블로그, 트위터, 여기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했는지 여기 지금 어떤 채널에 운영됐고 이 채널 중에 그 애드워즈나 뭐 이건 지금 애드워즈나 이거는 구글이잖아요. 구글이나 블로그 광고 그 블로그 광고는 별로 안 먹힌다는 그런 예시로 이 케이스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뭐 이것도 공유를 드릴 건데 전체적인 그 플랜 방안 뭐 이런 걸 쓸 수 있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보면 개발자 어, 마케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캠페인 마케팅 혹은 서비스 플랜이 과연 그 방향이 맞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걸 했을 때 이 방향이 맞을까요? 맞나요? 이게 지금 매출에 영향을, 매출에
매출 증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되고 그 유치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시간을 높여주거나 우리가 우리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사용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사용하게 하나요? 뭐 이런 그 목표 관리 혹은 성과 관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자 분모를 해서 무엇이 분모고 무엇이 분자고 그래서 몇 퍼센트를 올리고 몇 퍼센트의 성장을 만드는지 매출의 성장인지 서비스의 성장인지 방문자의 성장인지 실제 머무른 시간의 성장인지 그걸 통해서 한 달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무엇에 매출을 늘릴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방문자를 늘릴 것인지 이탈률을 줄일 것인지 어, 컨버전율, 즉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는 서비스 페이지를 더 많이 보고 서비스 페이지를 한 번 보고 서비스 페이지나 제품 페이지를 한 개만 보고 나갔다면 세 개, 네 개 볼 수 있게 더 안내를 하고 FC를 하고 메시지 푸시를 하고 서비스 안내를 해서 더 많이 구매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합니다. 보통 이거는 그 양승환 님이 지으신 그로스해킹이라는 책에서 각 부서별마다 담당처별마다 여기 좀 비효율적이지만 이런 지표를 관리하고 계세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게 그 리더나 의사결정자의 눈높이에서는 이런 지표 관리가 별로 의미 없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게 매출에 영향을 주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나 사실 그 부서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관리된 지표와 프로세스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서비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매출의 성장을 주는지에 명확한 논리나 근거와 프로세스를 지원해주거나 설득시켜주지 않으면 이런 지표 관리나 논리가 저희 일 열심히 했어요. 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매출의 성장이 아닌 서비스 성장이 아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분들은 왜 지표의 성장이 매트릭스의 관리가 상품의 서비스의 성장, 매출 성장에 대해 되는지를 설득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어,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거의 다, 어, 말씀드렸고, 그 강의에 커리큘럼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